크라운을 씌우든 더 큰 치료를 하면 그만큼 내 치아를 쓸 수 있는 수명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해인 거죠.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치과를 가자. 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통증별 치과 방문 시기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언제 치과를 방문해야 돈을 가장 적게 들일 수 있을지. 이 점이 굉장히 맹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플 때 오면 덤탱이 씁니다. 치아는 굉장히 딱딱한 범낭질과 상아질이라는 인체에서 가장 견고한 단단한 뼈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걸 뚫고 아프게 하려면 안에 있는 신경까지 오려면 꽤 많은 길을 이은 세포들이 돌진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동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잇몸 질환은 소리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오면 더 큰 희생과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발치밖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시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두 가지로 혼용했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운 물에 시린 거, 씹을 때 시큰거리는 거를 시리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물에 시리다는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도끼질한 것처럼 패여가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마모는 아니고요. 치경부 병소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체외가 방어선이 뚫린 거죠.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잇몸 쪽에 치아가 패여서 시린 경우 한 가지. 두 번째는 게릴라군이 치아 안에 잠입을 해서 파먹고 공격하고 서서히 우리 아군들을 막 죽이다가 결국은 지휘통제소인 신경관까지 근접해 가면 이제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죠. 그래서 찬물 같은 걸 먹을 때 경기경보가 막 발령되고 긴장도가 막 높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찬물에 정상적으로는 시리면 안 되지만 신경이 예민해져서 시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치석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채로 잇몸 질환이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에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원래는 잇몸이 감싸져 있던 데를 치석이 어쨌든 간에 보호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불처럼 덮고 있던 것이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면 뿌리가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시리지만 양치를 잘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호전되는, 그렇게 세 가지가 생각나네요. 이게 좀 전에 말한 시리다를 혼용해서 쓰시는 환자분들 중에 씹을 때 시큰하다 라는 표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욱신하다, 시큰하다, 환자분들은 표현이 여러 가지로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크랙이라는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랙은 증상이 이제 잦고 강도가 심해지면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모자 씌우듯이 꽉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신경치료도 하고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크랙이 아니더라도 시큰거리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전면 충치나 교환면에 씹는 면의 충치도 그렇지만 레진으로 때울 수도 있지만 인네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시멘트가 이렇게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멘트 있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미세하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거죠. 씹을 때마다 눌리고 들썩거리니까 안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가 떨어져서 다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안에 충치가 없고 한다면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붙이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진료비로 아마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지만 놔두면 공간이 있다는 것은 게릴라군이 침투하기 아주 좋은 통로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것도 사실은 환자분은 치아가 아프다라고 오지만 사실 와서 보면 치아가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든가 쓰는 근육도 평소에 쓰는 양을 과도해서 쓰게 되면 아리백이듯이 밤새 나도 모르게 이가리를 심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근육이 굉장히 아리백이어서 근육이 아픈데 이가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환절기에 치아가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혹시 뛸 때 아프지 않냐, 아니면은 머리 위치를 바꿀 때 이럴 때 아프지 않나, 이런 거를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악동이라는 광대뼈 안쪽 이쪽 부분으로 공기방이 안쪽에 존재하는데요. 치조골과의 이 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고, 여유가 없이 치아의 뿌리가 이 상악동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아주 얇은 뼈로만 덮여 있다든가 아니면 상악동 점막만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비염이 있으신 분들, 이 상악동염이 붓습니다.
그럼 이 붓는 통증이 치아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은 걱정하고 올 거 아니에요? 아, 또 비싼 치과에 돈 깨지겠구나 이러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지만 나갈 때는 가벼운 얼굴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답도 두 번째 답도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치과를 가자 이고, 그보다 더 좋은 답은 저희 유튜브도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겠지만 본인의 스케줄러에 한 날짜를 정해서 스케일링 받는 날로 정하시면 매년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도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시면서 정확한 검진도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치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크라운을 씌우든 더 큰 치료를 하면 그만큼 내 치아를 쓸 수 있는 수명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손해인 거죠. 그만큼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아를 써야 되는 사용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라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치아를 잘 관리하셔야 사실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장수하시는 분들 치고 이가 없이 틀니로 장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식물을 잘 분쇄해야 또 소화도 골고루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는 건강과 직결된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잘 관리하셔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